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중고로 구입한 FX30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리뷰와 함께 왜 구매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서 사용하고 있는 알파 6700과 센서와 이미지 퀄리티는 동일합니다. FX30이라고 해서 더 잘 찍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FX30으로 찍으면서도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이 정도면 역시 충분하네, 잘 나오네,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플 영상 몇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야외 낮에는 V급과 크게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저조도는 어떨까요?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는 눈에 띄는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저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내 혹은 야간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밝은 렌즈를 쓰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풀프레임보다 이 FX30이나 알파 6700을 쓰지는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파 6700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풀사이즈 HDMI면서 듀얼 녹화 슬롯에 CFA까지 지원, 422 10비트 120프레임 등은 FX3의 기능과 거의 동일합니다. 때문에 센서 사이즈로 인한 차이 빼고는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 리뷰는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알파 6700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멀티캠 구성 때문인데요. 그럼 왜 이 멀티캠을 구성할 때 이 FX30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물론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가장 좋은 카메라로 여러 대를 맞출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게 사업이고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자원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제일 중요했는데 S3나 FX3는 대당 4,500 정도씩 하니까 한 대 더 추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알파 6700을 추가하자니 발열에 대한 안정성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로는 FX30이 장시간 촬영을 할 수 있는 서브 멀티캠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발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내장팬이 달려 있어서 안정적으로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FX30과 FX3에는 동일한 펜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4K 60p까지는 확인을 해보니 무제한 녹화 가능하고 120p도 거의 1시간 넘게 촬영이 됐었습니다. 멀티캠은 주로 장시간 촬영이 많아서 인터뷰는 최소 2개 멀티캠으로 구성하는데 진짜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찍거든요. 그리고 행사나 공연 등은 2-3시간, 5시간도 많이 촬영을 해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발열 안정성인데 FX30부터 FX3는 모두 펜을 가지고 있어서 장시간 촬영에 되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파 6700을 쓸 때도 발열 억제가 상당히 괜찮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알파 6700은 생각보다 발열이 환경에 따라 많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에어컨으로 시원한 실내에서는 잘 버텨주긴 했는데 조금만 온도가 올라와도 이게 되게 뻗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사무실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어쩔 땐 또 무제한 촬영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또 40분 만에 뻗어버릴 때도 있어서 이거는 정말 중계 촬영에서는 조금 어렵겠다, 오랫동안 찍는 강의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 펜 없는 모델은 정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알파 6700은 그냥 스케치 짐벌용으로만 쓰고 중계 현장이라든지 강의 촬영 같이 긴 현장에서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알파 6700에도 제가 새로운 쿨링팬을 도입을 하니까 발열이 싹 잡혔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22 10비트 Slog3 지원입니다. 물론 알파 6700도 지원이니까 그 윗급이어서 당연히 지원이겠죠. 근데 이 멀티캠 구성하려면 카메라가 모두 같은 비트레이트와 컬러 사이언스가 같아야 합니다. 물론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감마와 색영역을 쓰고 있어야 화면이 튀지 않습니다. 그런데 FX30은 완벽하게 S로고 3와 10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8비트부터 10비트까지 다양하게 소니 S로고 3 멀티캠으로 그리고 SC네턴으로 튀지 않은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합격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풀사이즈 HDMI 포트인데 멀티캠으로 구성하려면 저는 최소 풀사이즈 HDMI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SDI 포트가 제일 좋긴 합니다. 포트 자체에 락이 있어서 잘 빠지지도 않고 딜레이도 가장 적고요. 하지만 FX6급에 가야 SDI 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러리스 체급에서는 HDMI라도 달려 있어야 하는데 이게 풀사이즈여야 합니다. 알파 670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DMI에서 진짜 잘 부러지고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중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촬영에서는 웬만하면 모니터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 카메라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모니터로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마이크로 HDMI는 정말 불안해서 촬영 중에 빡치거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풀사이즈 HDMI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FX30에는 3와 똑같이 풀사이즈라 걱정할 일이 크게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딱 2대만 구성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FX9과 3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대, 2대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풀프레임은 이제 안 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FX30을 계속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알파 6700에 비해 크롭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나 부피가 크게 좀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상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FX30을 계속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알파 6700은 중계나 장시간 촬영이 많이 없고 스케치 위주로 간다면 알파 6700이 더 좋은 선택 같기는 해서 저도 1대는 알파 6700을 하지만 그 이후로 멀티캠 때문에 계속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FX30을 계속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FX30이 인터넷에서는 많이 까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사려고 보니 아직도 최저가는 출시가와 차이가 없고 중고가도 200만 원 내외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FX9 그리고 알파7 S3 그리고 알파 6700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FX30을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드렸어요. 리뷰 영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성능은 이미 충분히 조금 다른 영상 혹은 제가 알파 6700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에도 충분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왜 굳이 FX30을 선택을 했는지를 전달 드리는 게 조금 더 지금 이 시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FX30을 혹시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